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박영자, 올해 68. 평생을 이 집에서 살림만 하며 살아왔다. 시집 온 지 40년. 그 세월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화려한 일은 없었지만 후회도 없었다. 내 손으로 닦고 쓸고 가꾼 이 집이 곧 내 인생이었으니까. 내 자랑거리라면 성실하게 자라준 아들 김현우다.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반듯했다. 대학 졸업하고 시청 공무원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았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찼다. 이제 우리 아들도 한 사람 몫하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작년 봄 현우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하늘을 날 것 같았다.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땐 정말 마음에 쏙 들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예쁜데 무엇보다 인사성이 밝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마음이 스르르 녹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뚝뚝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진이는 달랐다. 싹싹하고 인사도 곱게 잘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딸이 생겼구나.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상상을 자주 했다. 드라마에서처럼 정겹게 말이다. 그래서 올해 추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결혼 후 첫 추석이었다. 나는 한 달 전부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준비하고 며느리 방도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불도 새로 꺼내고 방 한쪽에는 작은 화분도 놓았다. 창문도 닫고 바닥도 2번, 3번 쓸었다. 이번엔 우리 며느리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추석 일주일 전 나는 시장에 나가 장을 봤다. 전 부칠 재료며 마물 무칠 것들이며 한아름 사왔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정리를 하고 부엌 선반도 다시 닦았다.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여보, 자네 며느리 오는 게 그렇게 좋나?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야 결혼 후 첫 추석인데 잘해줘야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펼쳤다. 나는 상상했다. 나란히 앉아 전을 부치는 우리 모습을, 부침개 뒤집는 법을 알려주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 수진이에게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을. 저녁에는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도 깎아 먹고 텔레비전도 함께 보고 그렇게 정을 쌓아가는 그 순간들이 얘겐 작은 축제였다. 밤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봄이 왔구나. 평생을 남편과 단둘이 살다가 이제는 며느리라는 새 식구가 생겼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아들 부부가 있으니 든든했다. 명절이면 집안이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다. 추석 며칠 전 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추석에 며칠 머물 거니?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이틀 정도요. 엄마, 그래, 알았다. 방도 다 준비해뒀으니까 편히 쉬어라. 전화를 끊고 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 거다. 우리 집이 다시 활기를 띨 그날을.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설렘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그리고 그 무너짐 뒤에 남을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그때의 나는 그저 행복한 시어머니였을 뿐이다. 추석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명절 준비에 한창이었다. 나물도 미리 데쳐두고 전 부칠 재료도 손질해 두려고 했다. 그때 현우와 수진이가 집에 들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다. 나는 얼른 손을 씻고
마와 두 사람을 맞았다. 어머, 왔니? 들어와. 들어와 밥은 먹었어? 나는 신이 나서 물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먹고 왔어요.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며 두 사람을 안내했다.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수진이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현우도 자꾸 손을 만지작거렸다. 뭔가 말하기 불편한 게 있구나 싶었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편하게 말해봐.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어머니, 추석에 저희가 여기 오긴 하는데요. 낮에는 와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밤에는 근처 호텔에서 자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호텔, 결혼 후 첫 추석인데 시댁에서 자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다. 수진이는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을 비비꼬고 있었다. 현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텔이라니 왜? 집이 불편하니? 나는 애써 차분하게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진이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서. 몸이 안 좋다고? 그럼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나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일단 더 들어보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푹 쉬면 되지. 방도 다 준비해뒀는데. 수진이는 말끝을 흐렸다. 그게 침대가 아니라 이불이잖아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바닥에 누우면 다음날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어갔다. 친정에도 잠깐 들러야 해서요. 호텔이 중간쯤이라 오가기 편할 것 같아서. 친정. 그 말에 나는 속이 뒤틀렸다. 결혼 후 첫 추석에 시댁보다 친정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잖아. 시댁, 친정 구분 없이 공평하게 간다고. 나는 애써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 그럼 낮에라도 와서 같이 음식 준비하면 되겠네. 나는 힘없이 웃었다. 수진이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낮에는 꼭 와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현우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엄마 괜찮죠?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호텔 잡아놓고 명절 보내는 거. 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내가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추석이었는데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전 부치고 밤늦게까지 수다 떨 생각에 설렜는데 이제 그 상상은 물거품이 됐다. 낮에만 와서 돕고 밤에는 호텔로 간다니. 그게 대체 무슨 명절인가. 남편이 방에서 나와 물었다. 며느리가 뭐래?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호텔에서 잔대요. 집이 불편한가 봐요. 남편은 잠깐 눈썹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보지 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나. 평생 이 집을 지켜온 내가 며느리에게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렸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집이 낡긴 했어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이불도 새로 꺼내고 방도 정리했는데 그게 부족했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훨씬 더 차갑다는 걸. 추석,
전날 밤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올 테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낫겠다 싶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쳤다. 기름 튀는 소리와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현우와 수진이는 오후 늦게 도착했다. 짐을 내려놓고 잠깐 쉬더니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했어. 넌 거실에서 쉬어. 수진이는 거실로 돌아갔다. 나는 계속 전을 부쳤다. 한창 집중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아니, 커진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됐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야, 나 지금 시댁이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나는 불을 줄이고 귀를 기울였다. 응, 오늘도 호텔 잡았어. 어제 말했잖아. 호텔 얘기가 나오자 나는 더 집중하게 됐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편안했다. 친한 친구와 통화하는 게 분명했다. 솔직히 말해서 수진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어갔다. 이 집 화장실 너무 낡고 더러워서 도저히 못 있겠어. 진짜로. 순간 손에 쥔 젓가락이 덜덜 떨렸다. 더럽다고? 우리 집 화장실이?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타일도 옛날 거고 변기도 그렇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수진이가 낮게 웃었다. 아휴, 진짜 호텔이 천국이지. 여기서 어떻게 자냐?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살아온 내 집이, 내가 매일 닦고 청소한 그 집이 며느리 입에선 더럽다, 못 있겠다는 말로 전락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래도 낮에는 와야 되잖아. 안.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전 부치는 거. 어머니가 다 하시던데? 나는 그냥 옆에서 거들기만 하면 돼. 편하긴 해, 그건. 나는 주방 조리대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앞에서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살갑게 웃던 며느리. 뒤에서는 친구에게 우리 집을 비웃듯 말하고 있었다. 그래. 내일 아침에 보자. 나 이제 나가봐야 돼. 수진이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다시 전을 붙이는 척했다. 손이 떨려서 기름이 튀었다. 손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었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 이제 호텔 갈게요. 수진이가 부엌 문 앞에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짧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푹 쉬세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우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제야 불을 끄고 주저앉았다. 부엌 바닥에 털썩 앉아 한숨을 쉬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화장실이 더럽다고? 나는 매일 아침 그 화장실을 닦는다. 타일 하나하나, 변기 구석구석. 낡은 건 어쩔 수 없어도 더럽지 않게 관리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어떻게 자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장가보낸 집이다. 손때 묻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삐걱거리는 방문, 전부 내 삶의 일부다. 그런데 며느리에겐 그저 낡고 더러운 집일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다. 불을 켜고 천천히 둘러봤다. 오래된 타일, 누런 때가 낀 변기, 색이 바랜 수건거리. 아무리 닦아도 세월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나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솔질을 시작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을 2번이나 더 닦았다. 타일도, 변기도, 거울도, 세면대도 손이 빨개지도록 문질렀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은 지워지지 않았다. 더럽다는 말이, 못 있겠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남편이 자러 가자고 했지만 나는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평생을 이 집에 쏟았는데 그게 며느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낡고 불편한 시댁의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었다. 추석 아침이 밝았다. 나는 거의 한숨도 못 잤다. 어젯밤 수진이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을 감으면 더럽다. 못 잊겠다는 말이 귓가에 울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다. 손이 자꾸 떨렸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았다. 현우와 수진이는 아침 8시쯤 도착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왔니? 잘 잤어? 네, 푹 잤어요. 수진이의 대답에 가슴이 쿡 찔렸다. 그래. 호텔에서 편하게 잤겠지.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나는 수진이를 자꾸 힐끔거렸다. 절을 하면서도 음식을 나르면서도 저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정리할 때였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사실같이 있기가 불편했다. 수진이는 그럼 전화 좀 받을게요 하며 거실로 나갔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눈물이 자꾸 났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왔나. 낮에만 와서 보여주기식으로 돕고 속마음은 딴판인데.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현우가 혼자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현우가 담배를 끄며 돌아봤다. 왜요? 엄마?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수진이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 우리 집이 낡고 더럽다고 하더구나. 화장실 때문에 못 있겠다고.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엄마 마음이 그렇다. 현우야.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목이 메었다. 낡은 건 어쩔 수 없어도 더럽다는 말은 너무 서운해. 현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럴 의도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똑똑히 들었어.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우리 집이 더럽다고, 호텔이 천국이라고 했어.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요즘은 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집보다 호텔이 편하잖아요. 그냥 이해해줘요. 순간 머리가 띵했다. 이해해달라고. 현우야, 지금 내 아내가 우리 집을 험담했는데 나보고 이해하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험담이라니요. 그냥 친구한테 푸념한 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잖니.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는 게 맞니? 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수진이 들으면 어떡해요? 그 말에 나는 기가 막혔다. 며느리 들을까봐 걱정하는 아들. 정작 상처받은 엄마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다. 현우야, 엄마는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엄마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넌 수진이 편만 드는구나.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넘어가라는 거예요. 명절인데 괜히 분위기 안 좋게 하지 말고. 넘어가라고. 며느리의 험담을, 내 가슴에 박힌 그 말들을 그냥 넘어가라고.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참을게. 내 아내 기분 상하지 않게.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다. 현우가 뒤에서 엄마 하고 불렀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부엌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며느리의 험담보다 더 서러운 건 아들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아들이 정작 내 마음은 외면한 채 아내만 감쌌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보다 오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혼자였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이 다시 호텔로 떠났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현우는 끝까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이 집에서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몰려왔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내 편이 아니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현우와 수진이는 점심때쯤 와서 인사하고 돌아간다고 했다. 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남은 나물도 무치고 전도 다시 부쳤다.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11시쯤 두 사람이 도착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왔니? 거실로 나가니 현우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 1시쯤 출발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줄었다. 현우가 눈치를 챘는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화 풀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점심을 차리는 동안 식탁은 조용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얘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수저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수진이가 몇 번 말을 걸었지만 나는 짧게만 답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물 묻혀서 볶은 거야.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수진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다. 현우도 난처하게 밥만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짐을 챙겼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냈어요. 건강하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현우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현관에 서 있었다. 차가 골목 끝에서 사라지자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텅 빈 집, 설거지가 남은 부엌, 정리되지 않은 방, 모든 게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다. 추석은 원래 가족이 함께 웃고 나누는 명절이라 했다. 하지만 내겐 올해 추석이 기름 냄새 대신 배신의 말로 기억될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또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타일을 닦고 변기를 문지르고 거울을 닦았다. 손이 아프도록 닦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은 지워지지 않았다. 더럽다는 말이, 내 집을 향한 그 차가운 시선이. 남편이 다가와 물었다. 여보, 괜찮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을 더럽다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세상이 변했소.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현우도 남편도.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까. 며느리에게는 낡고 불편한 집일지 몰라도 나에겐 평생의 삶이 묻어있는 집이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웃고 울었던 그 모든 순간이 이 집에 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식탁에 앉았다. 남은 나물과 전을 꺼내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입맛이 없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낡은 집에 사는 게 잘못인가? 새 것으로 바꿀 돈이 없는 게 잘못인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 집을, 이 가족을 지키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바랐다. 언젠가는 며느리가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이 집이 낡아도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진짜라는 걸 알아주기를. 그리고 내 아들이 한 번쯤은 돌아와 말해주기를. 엄마, 마음 이해해. 미안해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 마음도 변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다. 나는 그저 씁쓸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밤이 깊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올해 추석은 웃음보다 눈물이 더 남는 명절이었다. 설렘으로 시작한 명절이 상처로 끝났다.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부엌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이 집을 지킬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곳은 내 집이니까. 내 삶이 담긴 곳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그 상처는 아마 오래오래 아물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아들의 외면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추석이 끝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